안녕하십니까, 코베아 동탄점입니다. 오늘은 이제 날씨가 이제 조금씩 추워지면서 최근에 이제 캠핑을 다니시면서 히터류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셨습니다. 기존에 이제 전기장판은 그 전부터 아마 8월 말 9월부터 쓰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고요. 이제는 이제 누워 있을 때 이제 공기가 좀 차다는 느낌을 좀 받기 시작하는 시즌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히터류들을 이제 준비를 하셔서 많이들 이제 캠핑을 떠나시고 있어서 오늘은 이 캠핑을 떠나실 때 쓰시는 그 히터류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히터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코베아에서 나오는 히터류는 크게 봐서 이렇게 대형 기가선 난로입니다. 기가선 히터고요. 이제 이런 LP 가스통을 연결해서 쓰는 대형 히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부탄가스를 연결을 해서 쓰시는 이런 소형 히터들이 있습니다. 저 대형 기가선 난로, 기가선 히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극동계까지도 사용이 가능하시다면 이런 소형 히터들 같은 경우는 극동계까지는 좀 힘드시고 그래도 한 1월, 2월 달까지는 조금 얘네들로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대형 난로가 있어야지 1월, 2월까지도 이제 가능한 시즌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손님들께서 오셔가지고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전기 히터가 있냐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전기 히터 같은 경우는 최소 1000W 이상은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트당 쓸 수 있는 그 용량 자체가 600W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조금 더 한 700, 800까지도 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한 600W 정도가 아마 보편적일 건데 그 전기 히터나 그런 팬 히터 같은 경우는 1000W는 물론 한 2000W까지도 올라가는 그 정도의 이제 용량입니다. 그 정도의 와트 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캠핑을 가셔서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단기가 만약에 사용하시다가 차단기가 떨어진다면은 우리 집뿐만이 아니라 그 옆집에까지도 이제 같이 전기가 차단이 되는 그런 증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전기 히터를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캠핑장에 따라서 용량이 좀 큰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뭐 5A 미만 한 600W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기 히터는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면은 사전에 그 캠핑장 그 사장님과 먼저 의견을 조율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전기 히터가 편하고 좋은데 그 전기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캠핑장에서도 그 타산이 맞지가 않습니다. 전기 히터를 풀로 가동을 했을 때 그 1일 뭐 우리 보통 한 3만 원 정도, 3만 원에서 뭐 비싸대 5만 원, 6만 원까지도 하지만 그 정도 타산을 봤을 때 전기 히터를 쓰게 되면은 캠핑장 주인으로서는 이제 손해를 보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캠핑장 쪽에서는 이런 보시는 소형 히터나 그런 가스 히터나 혹은 기름 히터를 그 파세코나 뭐 그런 혹은 또 팬 히터를 이용하는 거를 많이 선호를 할 겁니다. 그래야지 아무래도 캠핑장에서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를 하시고, 근데 이제 기름난로 같은 경우는 이제 냄새가 상당히 심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이런 가스 히터들 같은 경우는 기름난로에 비해서는 냄새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기름난로나 이런 가스난로 둘 다 이제 환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일산화탄소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를 배출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소형 히터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소형 히터를 보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같이 준비를 하는 거를 이제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리틀선을 보겠습니다. 리틀선 같은 경우는 기존의 모델은 이제 이 가운데 보시는 이 리틀선 이 모델이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화력이 상당히 좋아서 화력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400칼로리 정도 되고요. 그 부탄가스를 이용했을 때 1시간 50분 정도, 중간 정도 화력을 했을 때 1시간 50분이고요. 세게 틀었을 때는 시간이 더 줄 수도 있고 더 약하게 들었을 때 시간이 더 늘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화력이 상당히 좋은 모델로 이제 상당히 유명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세라믹판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안정감 있게 이게 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 요번에 이제 리틀선 블랙이라고 해서 새로 나왔습니다. 리틀선 블랙이 새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톤은 유광에서
무광 톤으로 바뀌었고요. 색깔도 베이지 색상 톤에서 블랙 색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운 계열이 있었던 요런 부분도 이제 이렇게 그 빨간색 계열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상당히 이뻐졌습니다. 디자인이 이뻐져서 최근에 이제 이쁜 디자인 때문에도 많이들 이제 선택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화력 조절은 여기 위에서 보시는 요 레바로 해서 화력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을 열어보면은, 이게 뒤쪽을 열어보면은 사용하는 연료는 220 그 부탄가스, 일반 부탄가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희 코베아에서 나오는 이소부탄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그 안정된 화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소부탄을 쓰시는 거를 많이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전도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전도판이 있기 때문에 그 가스통 내부의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은 보편적으로 이제 화력이 줄게 되는데, 그런 이제 화력이 줄어버리는 그런 증상도 이제 많이 완화를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번에 새로 나온 리틀선 블랙 모델을 봤고요. 왼쪽 거 같은 경우는 요번에 지금 리틀선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세일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틀선 기존 버전과 이제 색상은 바뀌었지만 뭐 화력이나 이런 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실리를 중요시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존 리틀선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틀선 블랙은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좀 더 중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용은 이제 똑같습니다. 화력이나 열량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기존의 리틀선 히터와 크게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틀선 히터가 이제 코베아에서 나오는 히터 중에서 가장 이제 화력이 좋은 히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동생급들입니다. 이제 파워 센스 히터가 있습니다. 파워 센스 히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 그 낚시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이제 히터일 겁니다.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탄가스가 들어가고요. 부탄가스가 들어가고, 얘네도 이제 보시면 이렇게 안전장치가 이렇게 안쪽에 빨간색 버튼이 이제 안전장치입니다. 가스통 내부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내부 그 가스를 차단을 해주는 장치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열전도판이 같이 있고요. 아까 전에 리틀선 같은 경우도 여기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보시는 요 구리 색깔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가스통 내부 압력이 올라가면은 차단해주는 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그 사고를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그 파워 센스 히터 맞춰보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리틀선에 비해서는 화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용 시간도 좀 길고 열량도 아까 전에 1400칼로리, 리틀선이 1400칼로리였다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880 정도 그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큐피드 히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 센스보다도 조금 더 약합니다. 그래서 839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열량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사용 시간도 뭐 큰 차이 없이 그 정도 조금 더 길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라믹 방식이 아니라면은 요 큐피드 히터 같은 경우도 이제 세라믹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틀선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라믹 히팅 방식이고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220 부탄가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 보면 이렇게 얘네도 마찬가지로 안전장치 그 버튼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혹시나 있을 그런 이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지금 이렇게 4가지 모델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3가지죠. 리틀선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온 거기 때문에 성능상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이 리틀선은 이제 저희 거 중에서 이제 소형 히터 중에서 가장 센 화력을 발휘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소형 히터 중에 이 2가지는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혼자 이제 다니시는 분들, 이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또 얘네를 또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한 1000칼로리 이상 혹은 1000칼로리 미만 정도 되고요. 아까 보셨던 그 기가선 히터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6000칼로리입니다. 저런 거 한 5개, 6개를 사용하는 정도의 그 정도 화력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화력 차이가 상당히 큰 이제 그런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터를 사용하실 때는 캠핑 가서 히터를 사용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준비를 하셔서 요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준비하셔가지고 혹시나 있을 그런 사고를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면은 좀 더 즐거운 캠핑을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최근에 히터류들을 많이 이제 준비를 하셔서 캠핑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코베아에서 지금 나오는 히터는 전부 다 가스 히터류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혹시나 이제 기름난로나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타사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코베아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가스 히터, 소형 히터와 아니면 LPG 가스통을 연결해서 쓰는 기가선 난로와 같은 대형 히터가 있다라는 점을 오늘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캠핑을 하실 때는 저렇게 최근 이제 겨울 캠핑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히터류들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전기장판은 필수입니다. 전기장판은 그 전부터 아마 쓰고 계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조금 공기가 차지면 이런 히터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이제 다니시다 보면 많이 느끼시는 건데, 안쪽에 이제 내부가 따뜻해지다 보면은 이제 외부와 내부와의 온도 차이 때문에 그 결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기를 많이 해주신다면은 그런 결로 부분도 조금 더 나아지겠지만, 또 환기를 또 너무 많이 하면 또 추워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겨울에는 이제 그런 결로 부분이 조금 더 심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결로가 심하다 하면은 바닥면에 방수포를 깔아서 바닥에서 올라온 습기도 조금 더 차단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쾌적하게 캠핑을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정도 하나 준비하시면은 얼마 안 하거든요. 얼마 안 하니까 이런 거 하나 준비해 놓으시면은 그래도 혹시나 있을 그런 사고에 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히터류들은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히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매장 쪽으로 연락 주시면 좀 더 좋은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